예, 반갑습니다. 우리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1년여 동안 고생하셔가지고 하여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자구 수정과 관련해서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참 국립대학법 이 법률안이 이게 성사가 될까 사실 많은 의구심을 갖고 했는데 총장들이나 아니면 교육부에서도 아마 놀라셨는지 아니면 지금 청심환을 드셨는지 모르지만 과연 교수들이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코웃음 치는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총칙을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세련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부 입장에서 조금 더 다듬어 주시고 의견을 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응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대학은 참 극적으로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서 아까 자괴감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교수에 이제 몸담은 지 이제 3년 반 지났는데요. 정말 교수에 왜 들어왔냐면 정말 교수로서 교수하기 싫었어요. 대학에 있는 것이 창피하고 남들은 다 대학 교수 되기를 원하지만 교수가 막상 되고 나니까 이놈의 교수직을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대학의 자율성도 없고요. 재정회계 대학 국립대학 회계법에 의해서 우리 교수님들 굉장히 자존심을 많이 깎아놨습니다. 이 재정이 잘 되려고 하면 이 국립대학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의 의사결정이 거버넌스가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총장 1인 독재 체제에서는 자율적으로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총장 임기 후반부 가면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처음에는 소통을 하는 척하지만 중반 이후가 되면 마유회입니다. 이제는 나 올 때까지 다 왔으니까. 그다음에 교육부도 잘 아시겠지만 총장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대학 내에서는 있지만 실제 외부적으로는 별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립대학 회계법을 기성회계가 없어지면서 급히 만들었는데 여기에 상당히 독소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재정위원회라고 있는데 대학재정위원회 15인 정도 내외로 구성을 합니다. 저희 대학 보더라도 보직자들이 간부들이 다 7명 들어가고 다 허수아비 학생 동문 다 넣고 나면 교수회 멤버 2명은 투표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총장이나 재무과에서 사무국장이 짜온 대로 그대로 통과하는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대학법에 있는 것처럼 재정위원회도 대기구 산하에 있는 재정위원회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재정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대학의 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동문대표다 뭐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도 성명서를 적였는데 재정위원장을 해촉을 하라고. 저희도 이제 2기 재정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교수회는 대학재정위원회 참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록금도 반값 등록금, 그 다음에 이제 입학금까지 또 안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가가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에 있어서 재정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재정의 기여에 대한 강제 조항이 지금 현 법률 체계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려고 하면은 국립대학법이 있고 그거에 따른 관련 법들이 재정비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응식 회장님께서 일본의 문부 과학성 얘기를 드셨는데 저도 일본에서 한 3년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보면 참 일본의 대학 교수님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문부 과학성에 예산 담당하는 과의 팀원들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쓸 수 있도록 정책 적인 백그라운드를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국립대학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 평의회 지금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 평의회가 대통령령에 지금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조직 내 법제화가 국립대학법 되기 전이라도 법제화가 빨리 상위법에 언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대학법에는 대학평의 기능이 자세히 잘 들어가 있는데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남대는 교수회를 지금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 충북대학은 내년에 이제 교수회
설립 30주년이 됩니다. 87년 민주화되고 그때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88년에 정식으로 교수회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30년째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정말 저희들은 단과대학별로도 교수회가 상주의 기능 겸 교수회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대학 평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총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성원이 협치를 나가려고 하면 모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소통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 평의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러스 군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국교련에서 여러 차례 성명서도 냈고, 교육부에도 그 코러스 담당 부서에다가 각 대학에서 그 항의성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 그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해서 해킹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재정 효율성을 강조를 하지만 그 전남대 그 전체적으로 통째로 그 서버가 있고 공중으로 이 데이터가 날아다니다 보니까 집중을 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차단되거나 이런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운영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지만 또 그거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법률을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가 성과급조 연봉제를 MB정부에서부터 밀어붙여서 지금 성과연봉제가 그 기재부의 그 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 다 폐지가 됐어요. 이 교수들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성과급조 연봉제라는 희한한 이름으로 공무원에서 이제 고공단에 성과연봉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수 집단에 있어서는 성과급조 연봉제가 딱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빨리 호봉제로 환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과라고 하는 것은 단순 노동, 단순 근로에 대해서 성과를 우수하게 내는 사람한테 포상을 줘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노동에 있어서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대학은 가장 창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 창의적인 집단에는 성과를 준다 그래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아까 말씀하신 자율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성과적 연봉제로서 할 것이 아니라 상위 그 그룹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나머지 교수들을 S, A, B, C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 이제 대학정책관님 오셨으니까 성과급조 연봉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그 다음에 2015년과 16년도에 성과급 잘못된 배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좀 대안을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께 좀 편안하게 좀 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급조 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거천국립대학 연합회에서 지금 정책 연구를 그 두 대학에다 맡겨서 지금 보고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연구 학생 지도비 관련해서 각 대학 교수 회장님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명 비용의 그 개념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만 지급되고 있는, 기성회계에서는 뭐 각종 교내 그 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교육 연구 학생 지도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2015년도부터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립대학 국공립대학 교원의 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립대학의 70% 정도 수준을 그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런 직급별 교수 수당으로 신설을 해서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이나 직원들의 사기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법에서 뭐 재정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다른 재정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 법안들이 계속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제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